안녕하세요. 성산개미TV입니다. 자, 매일 살펴보는 그래픽 관련주예요. 9일 제지, 테라저인텍스,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 XINC 이렇게 5종목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지수가 안 좋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이 기술주의주로 다 크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수가 전체로 영향을 받는데, 자, 우리나라 지수 영향을 보면 이렇게 돼요. 코닥 지수가 5주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5주선, 저번 주에 5선을 돌파해놨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번 주에, 자, 5주선을 약간 찍고 가고 있는데, 추세에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거래일 안에 또는 오늘이라도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무너지게 되고 단기 조정이 들어오는데, 아직 5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으니까 괜찮은 상황이고요. 자, 코닥도 보시면 아직 이 10주선과 20선을 깨지 않고 있죠?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주고장창 올라가주면 좋지만, 사실, 그렇게 되기보다는 조금씩 조정받으면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적당한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 조정은 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조정은 그 위험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추세의 변함은 없는데, 단지 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급락에 있어서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니까 절대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그래도 강한 종목들은 강하죠. 지수에 상관없이 또 그런 섹터 잘 찾아서 공략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일 제지, 테라저인텍스, 상보, XINC, 크리스탈 신소재 이렇게 살펴드릴 거고요. 제가 이렇게 순서 없이 진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또 본인한테 맞는 종목도 영상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크리스탈 신소재를 먼저 보면 오늘 지수 영향을 좀 봤죠? 1.18% 밀리고 있는데 이 친구 지금 깨지 않아야 될 자리까지 와 있어요. 보시게 되면 5월 4일 날 이렇게 양봉이 3개가 뜨면서 이렇게 툭 꺾인 5일선이 지점이 있는데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 돼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밀리는 길에 밀리는 건데 더 이상 이 밑으로 깨지지 않아요. 추가 하락이 이어지지 않아요. 다행히 저점은 잘 지키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1시 반인 상황에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시면 확실히 5개월선 중요하죠. 이 녹색으로 굵은 선이 5개월선인데 5개월선 돌파 안착을 해줘야 크게 상승하는데 아직은 5개월선 돌파 못 해줬기 때문에 20개월선과 5개월 사이에 있는 거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추세를 틀어서 우상향으로 크게 가기 위해서는 5주선의 돌파 안착이 중요해요. 근데 5선 돌파 못하고 있죠. 물론 60주선과 전저점을 지키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 5주선을 돌파 안착을 해야 이 친구가 깔끔하게 돌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라면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5주선 돌파를 확인하고 이렇게 매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전저점인 5일선에 대한 변곡점이 얼마냐면 1660원대, 166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줘야 추세가 전환된다는 거, 크리스탈 신소재는 5선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고 보셔야 되고요. 아직 모든 추세,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상승할 거야 하는 모든 지표는 5개월선 위에서 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스탈 신소재처럼 5개월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아직 그런 지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관망하고요. 추세를 완벽하게 틀 때 조금 더 주식을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그때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은 상보인데요. 오늘 조금 밀리고 있죠? 사실 지수 밀리는 거에 비하면 이렇게 크게 밀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상보가 조금 아슬아슬해졌습니다. 자, 월봉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5개월선의 가격이 1667원이에요. 지금 1685원대인데 일단 물론 월봉이다 보니까 이 봉 하나가 그 월 말이 돼야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월 중에는 밀릴 수 있고 꼬리 달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5개월선 깰 때는 살짝 긴장해야 돼요. 아직은 깨지 않았고요. 왜 그러냐면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장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고 돈이 한 2달, 3달 묶여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이 상부의 주봉을 보시면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내일 모레 글패 3일 동안 수목금 3일 동안 이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주면 자, 상보는 추세를 전환할 수 있어요. 이제 20주선을 깬다거나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깰 때는 아직 매수하지 말고요. 추세를 다시 돌려놓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일단 주봉에서 20주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이 노랗게 이 거드린 게 20주선인데 20주선을 깨게 되면 추세가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20주선 깨고 돌아 나갈 때 매수를 해도 이럴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봉에서 일단 전저점을 자꾸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자, 5일선의 변곡점이 하나 있어요. 언제 형성된 거냐면, 이렇게 21년도 3월 12일 날 형성된 건데, 이 자리를 이탈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이탈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고요. 이 자리 이탈하면, 자, 조금 위험해지고, 특히 중기적으로 주봉에서 20주선, 자, 월봉에서 5개월선 이탈하면 10개월선까지 밀리죠. 10개월선의 가격이 1480원대일 때 고생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는 본인만의 원칙, 기준을 갖고 대응하는 게 상부는 맞습니다. 자, 테라제니텍스를 보면, 월봉에서 바닥권이라고 했지. 이 친구 사실 밀리든 올라가든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게, 자,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엄청난 다중바닥에 있죠. 그러면서 역시 이 친구도 5개월선을 깨게 되면 몇 달간 또 고생을 시켜요. 자, 5개월선 가격이 8,446원인데, 지금 어쨌거나 8,500원대 위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은 밀릴 마음이 없는 거고요.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만 깨지 않고 양봉으로 돌아나가 주거나 또는 20개월선 이에 올라타면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상승할 수 있으니까 크게 겁낼 건 없고요. 특히 월봉에서 싸죠. 자,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탈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주봉에서 이제 이 5주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면서 5주선, 즉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5주선의 변곡점이 있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이 되죠. 저번 주에 위험했는데 이번 주에 떨어지더라도 이 자리를 깨면 크게 위험해지는데, 이 자리 깨지 않아야 되고요. 아직 수목금 상거리 남았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무너지면서 이 친구 좀 무너지고 있죠. 약간 떨어지는데 수목금 3일 동안 지수가 돌아나가면서 5주선 위에 올려놨다, 또는 5주선이 20주선 위에 올려놓게 되면 결국 5주선이 20주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게 되고 좋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전저점 이탈하지 않거나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은 여부를 체크하시고요. 자, 일봉에서는 예전에 지켜줘야 될 전저점까지 와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 와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 추가로 하락 안 해야 돼요. 내일부터 추가로 하락하게 되면 조금 더 고생을 시키고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한가를 시원하고서 크게 조정받는 XIH인데요. 21선 깼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 깼는데 아슬아슬하죠. 벌써 40~50%가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들어오는 거고요. 5개월 선의 변곡점, 19년도 11월 달에 형성된 건데, 이 자리를 깨지 않아야 이 친구 돌아나가는데 깼죠. 깼으니까 좀 더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봉하라가 한 달짜리죠. 따라서 5월 말에 찍고 위에 올려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이 예상되고요. 지금 이번 달부터 깨서 내려오면 5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5개월선 가격은 1,700원대죠. 주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5선 깨놨죠. 물론 수목금 상거래일이 남아서 상거래일 동안 5선 위에 올려놓으면 추세를 잘 살려서 돌아나갈 수 있지만, 못 돌려놓게 되면 역시 밀려서 20주선과 예전에 변곡점까지 오게 돼 있는 게 주식의 원리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낫고요. 일봉에서 21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오늘 같은 날 21선 위에 다시 올려놓으면 주봉에서 5선을 회복해주는 결과가 되고, 월봉에서도 예전 변곡점을 깨지 않는다는 의지가 되기 때문에 저가에, 저점에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 빼면 바로 매도,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고, 21선에 내일부터 올려놓지 못하고 쭉 밀려버리면 월봉에서 5개월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대응. 결국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답이란 얘기죠. 내가 굳이 XINC를 사고 싶다 그러면 월봉에서 5개월선까지 밀릴 각오를 하고 한 번 더 살 자금을 마련해 놓고, 주봉에서 5주선을 깨놓으면 더 밀리니까, 자, 손절할 것인가 분할 매수할 것인가 결정하고, 5주선을 회복해 줬을 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적당한 비중을 실어놓고, 이렇게 머릿속에 계획을 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해 놓고 주식을 매수하시는 게, 자, 가장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장주인 국일재질을 보면, 자, 월봉에서 좋죠. 예전에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19년도 12월 달에 형성된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가 돼요. 이 친구는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 한 5개월선을 잘 타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있고 3차 상승이 예상되죠. 국일재진 또 특히 대장주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자꾸 보셔야 되고요. 주봉에서 5주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10주선 찍고 사실 5선 회복을 못 해줬는데 지금 5선 회복하고 있죠. 5선만 회복 완벽하게 해주고 돌아나가고 거래량 딱 터졌다. 그럼 날아갈 확률이 엄청 커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21선 위에서 이제 돌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도 21선 돌파 안착하면 추세가 살아날 수 있고, 결국 5주선 위에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변곡점 위에 있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니까 이 구글 재진 대장주로서 꼭 관심 있게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크래핀 관련주인 구글 재지, XINC, 테라제니텍스, 상보,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